청주에서 보기 드문 가구수 20가구나 되는 다중주택이 나왔습니다. 이자 다 빼고 순월세 4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현장에 와 있는데요.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현재 경매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디 와 있냐면요, 오늘도 좀 멀리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또 일찍 이렇게 출발해서 왔는데 청주까지 왔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와 있고요. 사건 번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24 타경 53389 사건이고요. 주소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278입니다. 물건 종별은 순수 다가구 주택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별을 봤었을 때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었을 때는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유료 경매지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68평, 연면적은 103평 정도 되는 다중주택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6억 4,800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돼서 5억 1,800에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이지만 그래도 금액대가 그렇게 무거운 가격대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더 매력적이겠죠. 사실 청주에는 처음 촬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청주에 대한 지역적인 게 별로라서 안 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익성을 따져봤었을 때 청주의 가구주택 특징들을 보면 가구수가 좀 적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가구수가 좀 적다 보면 아무래도 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안 왔는데 오늘 물건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왔는데요, 가구수를 보게 되면 1층에 원룸 6개 호실, 그 다음 치사장이 하나 있고요. 2층, 3층이 원룸 7개 호실씩 있습니다. 총 치사장을 제외하고 20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다중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개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월세를 줬을 때 훨씬 더 수익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을 특징을 딱 잡고 현장에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외부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건물 외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컨디션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 보게 되면 13년도 2월에 준공이 된 거다 보니까 약 한 11년 정도 된 물건이거든요. 주변에 보게 되면 되게 오래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많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오래됐고요. 여기 옆에 이 건물도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주변에는 좀 노후된 건물들이 좀 많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물건이 11년 정도 됐지만 주변에 대비했었을 때는 그래도 연식이 나쁜 편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도시가스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여기 다 있는데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냄새가 전달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수구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 좀 많이 납니다. 도시가스 밸브가 현재 다 대부분이 잠겨 있어요. 저쪽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잠겨 있고요. 하나 정도만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봤었을 때는 대부분 전부 다 공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다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안 좋은 물건이 아니에요. 결국엔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낙찰 받은 다음에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또 임대를 주면 되니까 바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냄새가 나니까 빨리 패스할게요. 우편함도 역시나 도시가스가 아예 다 잠겨 있었잖아요.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우편함이 좀 가득 쌓여 있는 곳들은 굉장히 좀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현재 공실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다 전기세, 미납인데 금액대를 보게 되면 다 기본 요금 정도로 보여요. 공실이 좀 오랫동안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공동 현관문도 그대로 열려 있고 작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던 것 같다. 여기가 이제 주차장 공간입니다.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없고 바로 이렇게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중주택의 특징이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한 게 좀 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2대에서 3대 정도까지는 주차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 쪽에도 이렇게 좀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게 좀 흠이긴 하지만 다중주택은 또 가구 수가 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감안을 해야겠죠. 여기 옆면으로 봤었을 때 대우, 에어컨 실외기로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연식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옵션은 풀옵션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측면으로 봤었을 때 깨끗하진 않아요. 그래도 봤을 때 뭐 따로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층부터 가구수가 있는데 막 거미줄도 되게 많이 쳐져 있네요. 이쪽에 창문이 열려 있어요.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계시네요. 그냥 뭐 따로 열지 않았습니다. 열려 있어 가지고 보는 건데 내부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TV, 침대,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으로 다 구성되어 있고요. 전형적인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부를 못 볼 줄 알았는데 그 창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내부를 봤어요. 내부는 봤었을 때는 큰 특이사항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깨끗해요. 오히려 외부가 좀 더럽고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럼 복도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저 정도면은 청소만 해놓고 바로 임대를 줘도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딱 봐도 문이 그대로 열려 있어서 그런지 난리입니다. 난리. 바닥도 그렇고요. 아우 난리에 난리. 사우나가 오픈했다고 합니다. 어우 치킨 엄청 많아요. 여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집 왔을 때 다 공실입니다. 불도 안 들어오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 1층인데요. 여기가 104호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공동 치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편물로 봤었을 때는 거주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주거용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동 치사장으로 원상복구로 하거나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 한 개 호실을 제외하면 1층 같은 경우에는 6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2층도 올라가 볼게요. 여기 문이 있네요. 문 열려요. 보일러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도 다 수거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이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인터넷이라든지 TV랑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뭐 스카이라이프 안내문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현재 공실이 또 오랫동안 됐었고 요금을 또 안 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전부 다 철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먼지가 어마어마하네요. 쓰레기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담배 꽁초부터 해서 엄청납니다. 여기 좀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201호, 207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치사장은 따로 없으니까 2층 원룸 7개, 그리고 1층은 6개 호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마 거주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물은 일단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되시네요. 이렇게 써있네요. 긴급 안내문, 스카이라이프. 맞죠? 제 말이 맞죠? 미납으로 정지가 되어 있어서 그렇대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누수가 조금 있네요. 여기 조금 누수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좀 산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타일이 깨져갖고 일단 테이프로 고정을 한 것 같긴 한데 조금 떴습니다. 3층 같은 경우는 누수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도 301호부터 307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봤을 때 대부분 다 공실로 보여지죠? 타일 여기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면 옥상 한번 올라가서 방수 상태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일 여기 다 깨졌네. 이쪽 라인이 문제인가 봐요. 여기도 깨졌어 갖고 똑같은 타일을 못 찾으니까 비슷한 타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했는데 옆에가 또 떨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야겠네요. 우리가 이제 1층, 2층, 3층까지는 괜찮잖아요. 옥상 가는 쪽만 좀 이러다 보니까 임대 줄 때 이거 공사할 때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입찰가에서 반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옥상 방수가 중요한데 방수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방수가 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방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수 비용을 따로 입찰가에 좀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이네요.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오래된 건물 중에 중간중간에 준신축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중간중간에 또 신축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대한 수요가 또 있다라는 걸로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물건도 준신축이라 여기 수준에서는요, 그래도 임대 수요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타일이 좀 깨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누수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 거,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입찰가에서 좀 반영해서 수리비를 좀 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을 또 두드려 봐도 되는데 사실 대부분 다 지금 공실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외부 보면서 창문이 열린 틈으로 해갖고 내부를 다 봤거든요. 내부로 봤었을 때는 너무 깨끗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원룸, 1.5룸, 2룸, 3룸, 막 주인 세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가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더 이상 사실 보지 않아도 우리가 내부 컨디션을 어느 정도인지 다 파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서 내부 컨디션으로 해서 월세를 얼마 정도 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최종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4타경 53389 사건이고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278입니다. 토지 면적은 68평이고 연면적은 103평 되는 다중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감정가는 약 6억 5천에서 한번 유찰돼서 5억 1,800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20%씩 저감이 돼요. 보통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30%씩 저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유찰돼도 20%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을 안 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은 뭐 2번 유찰되고 이러면 그제서야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되면 사실 늦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물건들을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을 시기에 미리 조사를 하고 입찰해서 차라리 단독으로 가져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물건도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에는 6개 호실로 되어 있고 치사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치사장도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7가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도면상으로는 6가구다라는 거. 그리고 치사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오픈해 놓고 치사장을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원룸 7개, 3층 원룸 7개로 총 치사장 제외하고 다중주택으로 20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물건지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는 청주시의 버스터미널, 그리고 우측에는 충북대학교, 충북대학병원이 있고요. 상단에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청주세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적 편집도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파랗게 공업지역이 굉장히 위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에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뭐 원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또 많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공업지역을 보니까 청주 일반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일반 산업단지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해태제가, SPC 삼립, 우리 파리바게트죠, SK케미칼, 그리고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공업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 산업단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주변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있을까 봤더니 약 4,500세대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4,500세대가 있으면 아무래도 편의시설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인근에는 장구봉 공원까지 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가구 주택에 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좀 조그맣게라도 근처에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근처에 또 공원까지 있으니까 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주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봤었을 때 노란 딱지로 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총 원룸이 20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월세 시세를 주변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물건 13년도 준공인데 주변에 14년에 준공된 원룸이 월세 효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100에 3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20개로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총 보증금은 2,000, 그리고 월세는 60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오면서 촬영할 때 옆에 건물 한 3, 40년 정도 된 다가구 주택이 있었는데요. 거기 투룸이 300에 30에 지금 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준 신축이고 원룸도 내부 구성이 괜찮다 보니까 100에 30보다는 보증금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현장 오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임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옥상에서 찍고 있다가 이쪽 반쪽만 익을 것 같아가지고 왔습니다. 낙찰가를 한 최저가 기준으로 한번 제가 잡아봤습니다. 최저가 5억 1,800만 원 낙찰 기준으로 대출은 약 80%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약 4억 1,0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취득세, 법무비는 약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와서 별도로 따로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명도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대부분 공실이다 보니까 전혀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약 초기 투자금이 1억 1,8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4억 1,000인데 5.2%로 잡아보니까 월 이자는 175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냥 보수적으로 100에 30 정도 잡은 기준으로 월세가 한 6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월세 600만 원에 월 이자 175만 원을 빼보니까 이자를 다 제외하고 425만 원 정도의 순월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5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기도나 수도권에 가게 되면 사실 5억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기도 수도권에 살면서 내 집에서 안정감은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깔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상 따로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대보다 안 되는 금액 5억대로 청주에 있는 다중주택을 만약에 경매로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 월세가 600만 원 들어오고 이자를 제외하면 순월세가 425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건 얼마나 큰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자산소득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와 여행을 가든지 내가 자고 있어도 들어오는 월 현금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물건이 그 정도의 값어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니까 초기 실투자금이 1억 1,800이었죠. 여기에서 보증금 한 2천만 원 회수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실투자금은 약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425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1억을 하게 되니까 수익률은 약 51%나 되는
굉장히 우량한 물건입니다. 투자금 대비해서 가구 구성도 워낙 괜찮고요.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대가 좀 낮잖아요. 다가구 주택 대비해서 좀 낮은 편인데 좀 비싼 것들은 20억, 30억 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덩어리가 좀 커서 황금성이 좀 낮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가 작아서 황금성도 좀 높일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에 이루어졌는지를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실거래가를 보니까 대지 58평, 연면적 116평, 17년 준공된 다가구 주택이 24년도 9월 달에 5억 8,500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5억 2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일부러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그리고 20%밖에 유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6가구밖에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10평 정도 대지 면적이 더 크잖아요. 근데 우리 거는 현재 20개 호실로 되어 있고 수익률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이 지금 5억 8,500이면 우리 물건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 대지가 13평 그리고 연면적이 146평이고 12년 준공입니다. 근데 이 물건이 24년도 3월 달에 7억에 거래가 됐어요. 실제로는 이제 10가구로 되어 있고요. 7억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7억, 5억 8,500 그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우리가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다가구 주택은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던데 이렇게 대출이 많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명도가 다른 데는 보통 한 개 호실만 하면 되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명도해야 될 호실이 많지 않나요? 명도가 어렵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 너무 많이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야가 됐던 간에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배우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도 얘기하는 게 항상 남들이 모르는 분야는 많이 못 들어오고 조금 알게 되면 명도의 부담감, 대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 다가구 주택을 선택하실 수가 없어요. 배우지 않고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저한테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혼자서 이 길을 개척을 해 나갔거든요. 제가 이 개척을 해 나간 길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셔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그냥 그대로 투자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제주도에서 오셔가지고 또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제가 정말 실전 투자에 대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오프라인 강의 오셔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그럼 제가 그거를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